옛날에 암이 걸렸을 때 빨리 죽고 싶어. 좀 이런 얘기는 좀 부끄럽긴 한데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가 있다. 근데 또 그러냐? 아,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 하는구나. 네.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어. 기본적으로 네. 우울은 에너지야. 내가 왜 우울증이라고 지금 느끼냐면 삶에 재미가 없어. 아까 전에 얘기하겠다 에너지. 그러면서 방송 보는 분들이 제가 저런다고 할 것 같은데 빨리 죽고 싶어. 삶에 의욕이 없어. 그러니까 막 옛날에 암이 걸렸을 때 어떤 기분이었냐면 아, 나 이제 죽는구나. 너무 좋다. 그 생각을 했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냐 그러는데 나는 그때 당시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근데 요새도 이 긴 세상 뭐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좋아? 가고 싶어. 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즐거움이 없어. 그러니까 막 깔깔거리고 웃고 막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리고 나서 집에 오면서 운전하고 오면선 굉장히 허해. 그리고 인생에 덧없고 그 어르신증을 받는 날 집에 왔는데 그렇게 우울하더라. 내가 노인이 됐다는 것 때문에요? 내가 그 증을 받으면 이제 공식적인 노인이 된 거잖아. 그리고 라디오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은 거야. 내가 노인으로 들어갔네? 나 노인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훅 내가 떨어지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노인 소리 들으면서 뭐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오래 살아? 그냥 빨리 죽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있어. 우울증이야? 아니 생각은 우울증이죠. 아까 전에 우울증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내가 자가진단해서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어떻게? 방금 말씀하신 게 그 노인이라는 것만 딱 빼면은 청소년 우울, 대학생들 우울한 거, 청년들 우울한 거, 뭐 그 다음에 중년들 우울한 거, 노인들 우울한 거 내용은 다 똑같아요. 다 더덥다, 지친다, 그냥 빨리 떠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다 똑같아요. 아 진짜? 네. 우울증이라 그래가지고 뭐 노인 우울증은 뭐 엄청 다르고 뭐 산후 우울증은 엄청 다르고 이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진짜 이제는 내려놓고 싶다. 이런 것도 포함되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삶의 자세의 영역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즐겁게만 살겠어요?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냐고요? 그렇긴 하지. 어떻게 항상 희망찬 일만 있겠어요? 그치. 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냥 우린 주어진 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죽지 못해가 산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래. 나한테 주어졌으니까 오늘 내가 아침에 눈을 떴으니까 살아야지 뭐. 그러고 넘어지면 아이고 죽을 뻔했네. 또 그런 되잖아. 큰일 죽을 뻔했네. 깜짝이야. 아유, 큰일 날 뻔했다. 야. 그런데 우울증 내가 아니까 나는 자꾸 이제 노력을 하고 바깥으로 나오려고 그러고 끄집어내는 내가 있는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안으로 기어 들어가고 나를 숨기고 이렇게 혼자 외톨이처럼 사는 증세가 나기 시작하면 그건 진짜 고쳐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우울하더라도 머리 안에 오만 부정적인 생각이 많고 막 죽고 싶은 생각마저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냥 하루하루 삶을 직장도 나가고 사람도 만나고 일상생활도 하고 뭐 씻고 먹고 자고 뭐 이런 거 다 별 문제 없이 하면 그럼 병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머리 안에 뭐 이상한 생각들이 많아도 좀 이런 얘기하면 좀 부끄럽긴 한데 어제 제가 이렇게 가까운 선배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저도 이제 속에 있는 얘기를 털어놓거든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선생님, 야, 너 저번에도 만났을 때도 그 얘기했는데 또 그러냐? 아,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 하는구나. 네. 근데 저는 우울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말은 그렇게 하고 그런 생각들이 머리 안에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도 기본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역할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치. 사람도 만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도 뵙고 그러면 우울증 아닌 거예요. 근데 다만 내가 우울 증상으로 인해서 나의 일상생활, 대인관계, 직업적인 활동, 사회적인 역할에 지장이 있으면 그건 아무리 머리 안에 작은 우울이라 하더라도 그때부터는 우울증이에요. 병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막 우울한 걸 말씀을 하셔도 선생님이 사람들 만나는 거 원래대로 만나고 뭐 방송 활동도 하시고 뭐 가정에서도 일도 하시고 본인 관리 다 잘 하시면 예. 그러면 우울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난 아니네 그러면. 잘못 진다는데. 그러니까 우울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상 반응이에요. 예. 우리가 가지고 어느 있는 반응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걸 붙들지 말아라. 예. 우울하다 그래가지고 그게 다 병은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 붙드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렇죠. 그걸 붙들어서 이제 나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게 있게. 되면 그때는 치료를 받아야죠. 그리고 아까 전에 우울의 영역에서 환경적인 우울이 있다 그랬잖아요. 생물학적인 우울이 있다 그랬잖아요. 환경적인 우울이 너무 오래 반복돼 버리면 결국에는 우리 마음과 몸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우울로 넘어가요. 그래 버리면 내 환경이 좋아졌어요, 이제. 이제 난 우울할 일이 없어. 근데도 나 생물학적인 우울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건 치료를 받아야 되는 병이고 이거는 약물 치료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근데 왜 우울증 환자들은 그렇게 낮에 자고 밤에 눈 뜨고 있냐? 그게 그런 생활을 해서 우울할 수도 있죠. 아, 반대로. 아니 왜냐면 우울증이 있는 아이들이 유독 새벽에 전화를 해. 너무 우울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한 새벽까지 지내고 새벽 5시, 6시 되면 그때 잠을 자더라고. 그건 뭐예요? 그건 밤이 주는 어떤 그런, 이게 좀 그렇지만 영의 세계가 있으니까 영적인 건가? 아니면 그런 우울에 물론 부풀린 그런 것도 건가? 있죠. 우리가 밤이 되면 약간 멜랑콜리해지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더 큰 게 그거예요.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밤에 일을 하셔야 되는 그렇죠. 분들이에요. 뭐 많죠. 네. 예, 뭐 간호사는 간호사분들도 소방관도 있을 수 있고, 그렇고 네. 뭐 택배 하시는 네, 분들도 맞아요. 그렇고 뭐 너무 많지 네, 요새는. 그런 분들은 네. 낮에 어쩔 수 없이 자야 되고 그쵸. 밤에 일을 한다고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우울하다는 네. 얘기 안 해요. 예. 근데 선생님한테 이렇게 우울하다고 밤에 전화 오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낮에 자고 예. 밤에 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우리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직업이 아니면 밤에는 일을 안 해요. 맞아, 맞아. 예. 그래서 밤에 내가 잠을 안 자고 있는데 일도 안 한다. 그럼 우리가 바쁘게 몸을 움직일 때는 우울한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예. 근데 자려고 누웠을 때 누워가지고는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이어지는 것처럼 내가 낮에 자고 밤에 일어났는데 뭐 딱히 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뭐 하겠어요? 계속 머리 안으로 안 좋은 생각하면 계속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예. 근데 오히려 내가 뭐 낮이건 밤이건 내가 잠은 뭐 낮에 자든 밤에 자든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일어났을 때 내가 바쁘게 하루 일과를 막 해야 돼요. 예, 일도 하든 뭐 정리를 하든 뭘 하면서 내가 뭘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우린 기본적으로 끼어드는 그 침투 생각들을 일로서 일정부로 밀어낼 수 있어요. 근데 끼어드는 생각들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부정적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일어나서 뭐라도 하라고. 그렇지. 예. 방구석에 그리고 처박혀 있지 말고 뛰어 나와가지고 뭐라도 해라. 야, 네가 지금, 우울증은 열심히 움직이면 나. 뭐 그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나가서 돌아다니는 새끼 아주 집구석에서 그러고 있지 말고 꼴보기 싫어 죽겠어 막 그게 이러면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린 기본적으로 몸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지 부정적인 생각들에서 우리 이제 스스로를 막아낼 수 있어요. 우리 현실적인 영역을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로 끼워 넣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영역을 내가 하루하루 살아내는 어떤 삶의 영역으로 끼워 넣게 되면 우울한 생각들이 끼어들더라도 거기서 멈춰요. 튕겨서 나가는 거. 그래서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너무 중요하네. 우리가 몸을 움직이든 일을 하든 현실적으로 나한테 당면한 일을 생각하게 되면은 먼 미래에 대한 뭐 불안이나 과거의 어떤 후회나 이런 것들이 끼어들려 그러다가 내가 지금 이거에 집중해야 되니까 들어올 사라지는 저기가 거예요. 없는 거지. 그러면 이런 거는 우울한 사람들이 역으로 화를 겁나네. 저 왜 저렇게 이런 표현 한번 쓰게 야? 저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어. 확 올라오는 그 화, 분노. 막 이거 절제가 안 되는. 너무 괜찮은 사람이고 너무 그런데 너무 별거 아닌 거에 막 도라이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왜 그래? 정신줄을 놓는 거죠, 순간. 근데 기본적으로 네. 우울은 부정적인 에너지예요. 그렇지. 이거를 스스로 꾹꾹 눌러 누르고 담는 거예요. 있다가 그러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담겨 있는데 이게 네. 내가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삼키게 되면 응? 예, 스스로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이걸 뱉어내면 밖으로 뱉어내게 되면 공격적으로 바뀌어요. 화가 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돼?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물론 당연히 이제 우리 우울로 인해서 자꾸 안 좋은 생각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기력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뭘 하라고 얘기를 해도 아 나는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하면은 치료를 받아야죠 이거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생물학적인 우울이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 내가 그걸 할 수 없도록 우리 뇌에서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돌아서 정신과로 가야 되는구나. 치료를 받아야 되죠. 치료를 받아야 되는구나.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팔이 부러졌어요. 네. 예. 요즘 그거를 어차피 이거 가만히 놔두면 붙으니까? 언젠가는 낫겠지 네. 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없지. 있어요. 병원을 가죠. 네. 왜냐면 뼈가 부러졌다는 건 그렇지, 나한테 생물학적으로 그렇지. 좀 문제가 있는 네, 거니까. 네, 네. 마찬가지예요. 노인성 우울에 있어서는 좀 다른 게 음. 우리 뇌도 늙잖아요. 우리 몸이 다 늙듯이 우리 뇌도 늙어요. 그러면 우리 뇌가 늙으면서 노인성 우울로 넘어가기도 해요. 이건 또 생물학적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보완해주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라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약물 치료라는 게 선생님 어떤지 모르겠지만 계속 재우는 것 같아. 그게 이게 많은 오해죠. 정신과 약은 한 번 네. 먹으면 평생 먹어야 자, 된다. 네. 정신과 약은 먹으면 바보 된다. 그래. 밥을 만들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약 종류마다 너무 다르기는 해요. 근데 물론 옛날에는 네. 정신과 약을 먹으면은 사람이 되게 처져 보이고 자고 막 이런 네, 분들이 네, 네, 실제로 네, 있었을 네, 거예요. 네,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약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옛날에. 옛날에는 네, 지금 그리고, 약이 좋아졌다. 네,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증상이 심한 사람들만 정신과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약도 강하게 쓸 수밖에 없었다. 이게 있는데 지금은 약도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울증에 대한 기준치가 지금 달라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강한 약을 쓰지 않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약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오케이. 네. 찾아갈게. 노인성 우울증도 결국에는 그냥 노인이 돼서 우울증이 걸린 거지 일반적인 젊은 사람들이 겪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네. 네, 그렇죠. 왜냐하면 노인이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살아온 세월에 보상을 못 받는 내가 서글프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 젊은 친구들은 그 살아갈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울해져요. 여보로. 그 생각은 못했어. 왜냐하면 내가 겪은, 그러니까 내가 걸린 감기가 남의 암보다 더 힘든 느낌으로 우리는 다 그렇게 그쵸. 자기 중심적으로 사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울증이 걸리신 분들 이거 병원 오기 전에 이것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하는 팁이 있어요? 이게 제가 진료를 보면서 네. 사실 되게 이렇게 감동받는 순간들이 있어요. 저는 별걸 안 했는데 환자가 되게 좋아져서 오는 거예요. 젊은 친구인데 뭐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힘들지만 주짓수라는 걸 한 거예요. 그냥 나가서 운동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또 이 친구랑 또 잘 맞았나 봐요.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좀 잘 맞았던 것 어.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매일같이 주짓수를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오늘 왔는데 자기가 주짓수로 대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본인이 해야 되는 지금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생각들을 가지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막연하게 안 될 거라 그러고 막연하게 뭐 옛날 거 후회하고 뭐 먼 미래에 있는 상황에 대해 가지고 저 나중에 진로가 아닌 것 같아요. 뭐 결국에는 저 이거 군대 갈 날도 아직 멀었는데 군대도 못 갈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하던 애가 현실적으로 선생님 저 지금 이제는 약간 이런 거 해가지고는 이렇게 해서 편입을 준비해 볼까 봐요. 뭐 이런 식으로 뭐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울하다고 느낄 때 규칙적인 운동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너무 싫어. 혹은 근데 운동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루틴. 내가 일주일에 1시간씩 2번 내지 3번의 정기적인 루틴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얘네들이 우리 삶을 일정 부분 붙잡아줘요. 내가 처진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다시금 붙잡아줘요.
그게 루틴이 가지고 있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 냈다 그랬잖아요. 주제가 루틴이에요. 책 얘기하려고 지금 그랬구나. 책 제목도 좋아. 도움이 되면 읽어봐야죠. 책 제목이 할 일은 많지만 여전히 누워 있는 당신에게. 맞다고.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았어. 저한테도 그래요. 네. 왜냐면 자꾸 쉬고 싶고 눕고 싶으니까 그냥 그게 나의. 근데 운동하는 애들이 언니 운동하면 힘이 생겨, 에너지가 생겨 이 얘기를 하는데 난 실질적으로 운동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난 이게 편해, 이게 좋아. 그래서 자꾸 눕거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운동을 되게 못해요. 정말 반가워요. 왜냐면 그렇게 안 제가 생겼는데. 정말 성적표를 보면은 체육만 진짜 잘 나와봤자 그렇게 안 대부분 생겼는데. 야 너무 의외다. 완전 저는 몸꽝이에요. 몸으로는 운동 엄청 하는 사람 근데 같은데. 지금은 운동을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그래서 저는 운동만 하면 공황장애가 와요. 선생님이 공황장애가 있어요? 운동만 하면 뻗어요 완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PT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PT 선생님들이 가끔씩 되게 막 놀라요. 왜냐면은 열심히 운동하다가 제가 거리면서 진짜 시범 동안 뻗어 있어요.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러면 괜찮으세요? 공황이 와요. 선생님이 공황 온다는 얘기 또 처음 들어본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못했겠죠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운동을 못했던 이유는 제가 아마 운동과 관련된 뭔가가 있어서 있었겠지. 공황장애 계속 오니까 제가 운동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한테 PT 가르쳐 주신 선생님한테 저는 운동을 과하게 시키면 안 돼요. 공황장애 와요. 네. 공황장애가 안 오게 가볍게만 해야 돼요. 혹시 직업이 뭐세요? 저 정신과 의사. 저기서 약 좀 갖다 주세요. 근데 제가 운동을 가면은 그 코치님이 그래요. 선생님처럼 운동하시면은 운동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요즘은 선생님처럼 운동을 해도 효과가 그래도 있긴 하네요. 좋은 예가 됐네. 네. 제가 진짜 바쁘고 할 때는 진짜 가가지고는 그냥 돈 벌어도 되니까 그냥 30분만 짧게 할게요. 그리고 빡세게 시키지 마세요. 그냥 저는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맞춰서 나에 맞는 운동을 하는구나. 나 운동선수 할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냥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뭐 하는 이걸로 거니까. 뭐 올림픽 나갈 것도 그러니까요. 아닌데 내 맘대로 하면 되지. 저는 운동 갈 때 그냥 예를 들어 이복장이잖아요. 옷도 안 갈아입고 해요. 진짜? 네, 왜냐면 옷 갈아입으면 귀찮기 때문에 괜히 가기가 싫어져요. 그래 내가 그래. 네, 근데 뭐 제가 엄청 운동 많이 할 것도 아니잖아요. 짧게 하고 과하게 하지도 않으니까 살짝 땀이 맺힐 정도로만 하거든요. 땀을 뻘뻘 흘리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냥 가가지고 운동하고 그냥 와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꾸준하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부담이 안 되니까. 근데 운동을 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운동을 하면 트라우마로 남죠 당연히. 작은 트라우마지만 그럼 당연히 하기가 싫어요. 즐겨라. 네, 그냥 쉽게. 편안하게 선수 할 것도 가볍게. 아닌데. 그럼? 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나이에는 그냥 이것에서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정도까지 가면 네. 좋겠다. 그냥 우리가 건강을 건강을 위해서 그냥 루틴만 잡기 위해서. 좋아요. 팡팡. 우리 같은 사람 뭐 나라에서 보조해주고 이러는 것도 있어요? 뭐 우울증 있는 사람들 뭐 이런 거 뭐 나라에서 그런 거 있나? 가까운 보건소에 네?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거기 가면은 간단한 뭐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뭔가 서류를 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상담센터를 가면 국가에서 8번의 상담을 무료로 지원해줘요. 네, 무료로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더라도 그런 부담 없이 그냥 공짜야? 공짜로 8번까지 나이든 누린 애들은? 모든 사람들 다 전국민이잖아. 전 국민? 네. 애고 어른이고 다? 나 좀 마음이 우울한데 좀 자꾸 요즘 생활 리듬이나 이런 거 좀 깨진 것 같은데 내가 좀 나 스스로 좀 돌아보고 싶은데 하면은 보건소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가서 내가 마음 사업 이거 좀 참여하고 싶다, 상담 받고 싶다 이야기하면 거기서 간단한 테스트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서류를 줄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마음 사업, 마음 투자 사업, 마음 투자 지원 사업. 거봐 선생님도 이거 이름
길게 하면 안 돼. 우리 같은 이 어른들은 가가지고 그저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 그저 저 마음 상담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끝난단 말이야. 네. 예. 그걸 지원 사업이 되는 그 아. 센터들이 아마 지자체들마다 오케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거기 가셔가지고 저 이걸로 상담 받고 싶어요 하면은 8일까지 무료로 받을 수 받아야 있는 돼, 거죠. 받아야 돼. 왜냐면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받아야 돼요. 네, 또 고마워요. 불러주세요. 오늘 나와줘. 또 불러주나요? 또 부르지. 우리 또 불러.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 네. 고생했어요 오늘. 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나, 둘, 셋.